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입니다. 이민규 지음 던한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모든 일 뒤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모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 뒤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바꾸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을 만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속되는 만남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호감을 사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크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칭찬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칭찬이 모두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을 들었어도 기분이 별로인 경우가 있고 크게 칭찬한 것 같지는 않는데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감동을 주는 칭찬 방법 7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근거가 확실한 칭찬을 하면 칭찬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믿음도 배가 됩니다. 2. 본인도 몰랐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 기쁨이 배가 되고 상대는 우리의 탁월한 식견에 감탄하게 됩니다. 3. 공개적으로 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듣는 칭찬이나 제3자에게서 전해 들은 칭찬이 기쁨과 자부심을 더해주며 더 오래 지속됩니다. 4. 차별화된 방식으로 칭찬하면 됩니다. 남다른 내용을 남다른 방식으로 칭찬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5.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면 좋습니다.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칭찬하면 상대는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6. 예상 외의 상황에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질책을 예상했던 상황에서 문제를 지적한 다음 칭찬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예상외로 효과가 큽니다. 7. 다양한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때론 말로, 때론 편지로, 때론 문자 메시지로 칭찬을 전달하면 됩니다. 웃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데요. 웃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전염됩니다. 침울한 표정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젖입니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표정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고조됩니다. 사람들 간의 감정은 전염병처럼 전염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현상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합니다. 잘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웃음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병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병입니다.
웃음은 표정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며 생각까지 바꿉니다. 미소의 효과는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의 사람이 미소를 짓고 말하면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뿐 아니라 말의 빠르기도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소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면 그들 역시 미소를 보내옵니다. 인상을 쓴다면 그들 역시 인상을 씁니다. 미소는 부메랑과 같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웃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와 연결시키려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인기가 많거나 매력적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을 반사된 영광 누리기라고 합니다. 그 정치인 나와 군대 동기야. 그 선수 우리 고향 출신이야. 그 탤런트 우리 학교에 다녀. 이처럼 저명 인사나 인기 연예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대면했던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은 연결고리가 다소 헐겁기는 하지만 모두 반사된 영광 누리기 효과를 노리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매력적이거나 강하거나 유능하거나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며 그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승자와 연결시켜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반면 실패자들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가족으로서, 동료나 상사로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는 상대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우리만의 뭔가를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와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뜻밖의 작은 친절로 기대치를 위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창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낭만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단히 자극적이고 거창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선물이나 호화로운 해외여행,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식사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처음 만들 때는 거창한 이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거창한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오히려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로 유지됩니다. 가끔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와는 좀 다른 뭔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뜻밖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으며 부하 직원의 자녀 생일에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뜻밖의 작은 친절은 예상 밖의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작은 친절로
예상 외의 효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뜻밖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을 예상하게 해선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뜻밖의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갖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하며 어떤 식으로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 대해 고마워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거기에는 이런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작은 호의에도 당연시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갚으려 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면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부정적이며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이기적이며 배은망덕하다. 그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을 싫어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증진시킵니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방어 수단 중 감사함을 느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본전 뽑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얻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장사는 파는 사람도 기쁘고 사는 사람도 기뻐야 합니다. 한쪽만 기쁜 거래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역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만족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잘 받아내는 사람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그들은 보답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보답을 전제하지 않고 도움만 청하는 경우보다 보답할 수 있음을 알리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몇 배 커집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든 보답 가능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기꺼이 돈을 쓰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고객들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 크다고 느낄 때 감동합니다. 이렇게 쌀 수 있을까? 이 돈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되나? 이러다 이 집 망하는 거 아니야?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그 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돈과 같은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즐거움과 감동 같은 정신적 이익을 준다면 우리는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는 무엇이건 주고 싶어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제공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본전 생각이 나게 만든다면
그 사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받기 전에 먼저 주라. 받았다면 반드시 되갚아라. 그래야만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만 힘이 된다고 합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